군대 가기 싫으니 전문연구 요원이나 해야지 이라는 썩어 빠진 마인드로 접근했다가는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현역을 다녀왔기 때문에 현역의 장단점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현역은 장점도 많지만 현역 그 자체가 매우 큰 단점이기 때문에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는 제도임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꾸기입니다. 오늘은 군 미필 남성분들의 대학원 진학에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인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영상의 내용은 실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1년 앞둔 제 후배 및 전문연구요원을 마친 지 얼마 안 된 제 친구와의 상세 인터뷰를 통해 최대한 현실적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이공계 석박사들의 군 복무를 대체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국가 경쟁력의 기반인 이공계 학생들의 경력 단절을 막아서 국가의 이익에 보탬이 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병력 기피나 이런 불법적인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매우 적법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솔직히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는 제도를 만들어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러한 국가 혜택은 못 받아먹은 사람이 그냥 손해일 수밖에 없죠. 저는 현역을 다녀와서 박사까지 한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부터 연구의 뜻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주위 친구들이 다 대학교 1학년 마치고 현역 가니까 같이 따라가서 다녀온 케이스거든요. 실제로 대체복무제도라는 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서열이 높은 대학교에서 연구가 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런 곳으로 진학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지 않은 이상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접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솔직히 단순 구글링만 해봐도 아는 정보이긴 한데 아예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으니 정보를 얻을 기회조차 없는 게 현실인 거죠.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등의 학생들은 이미 많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선배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주워듣는 것 등의 알게 되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런 학교 학부생들 대부분은 현역을 가지 않고 전문연구요원 편입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석사 졸업 이후 병역 특례 기업으로 취업하는 비율을 확인해보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및 해외 대학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고요. 그 이하가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연구에 관심이 있어야만 하고요. 이공계 대학원에 진학해야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현역을 가는 대신 36개월을 연구하면 되고요. 그 36개월 중에 한 달만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면 됩니다. 실제 생활은 일반인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불편한 점은 해외여행 갈 때 병무청에 신고하고 허가받고 나가야 하는 정도로 절차가 까다롭지는 않은데 좀 귀찮아서 불편하다고 하는 소리는 들었네요. 솔직히 배부른 소리죠. 또한 매일 출퇴근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이건 기관마다 방식이 다 다르고요. 지난 수년간 출퇴근 부정행위가 적발된 행위가 많이 있어서 요즘은 확인 과정이 엄격해진 편입니다. 연구하라고 혜택 줬더니 출퇴근 도장 찍고 나서 기숙사 가서 자고 온다거나 대리출석을 한다는 등의 부정행위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수많은 감시 및 출퇴근 확인 과정이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았으니 이 정도 불편한 점은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죠. 전문연구요원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석사 전문연구요원입니다. 이는 석사를 졸업한 이후 연구기관에 취업해서 3년 일하면 병역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석사 졸업 이후 취업 준비하고 회사에 지원해서 공개 경쟁 채용 과정을 거쳐 선발되는 과정으로 일반적인 취준생들과 완전히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연구 중심의 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지만요. 다음 두 번째는 박사 전문연구요원입니다. 이는 박사과정을 진행하면서 병역 혜택을 받는 것인데요. 대부분 박사과정은 3년 이상을 하기 때문에 박사학위 받을 때쯤이면 대부분 병역 문제는 해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석사 병역 특례, 줄여서 석사병특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박사 전문연구요원, 줄여서 박사전문연이나 그냥 전문연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사 전문연의 경우 말씀드린 대로 최소 석사학위가 필요합니다. 수료 아니고요. 석사 이후 석사 병역 특례 가능한 기업으로 취업하여 3년 근무하면 병역이 해결됩니다. 따라서 석사 전문연의 메리트를 꼽자면 군대 안 가면서 민간인과 거의 동일하게 살면서 군대 월급보다 월등히 높은 급여 받고 경력 단절이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이라는 매우 긴 지도교수의 노예 생활을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석사전문연구요원은 군대 안 가는 대신 석사를 따고 사회 진출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대기업들도 전문연구요원 TO가 있어서 꽤 많은 사람들을 석사전문연으로 채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기업 전문연 채용은 폐지되었고요. 남은 것은 정부출연연구소나 국가연구소, 그리고 중견 중소기업 내의 기업연구소입니다. 대표적인 국가연구소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있겠고요. 정부출연연구소는 전공마다 다 있으니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국가연구소부터 중견기업연구소까지는 그래도 근무자 수도 많고 기본적인 연구 환경이나 처우가 비교적 좋아 경쟁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환경이 비교적 안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중소기업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전문연구요원 편입 이후 1년 반이 지나면 자기 TO를 들고 대기업을 포함해서 어디로든지 이직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정출연의 경우는 카이스트에서도 경쟁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업 취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쟁이 높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문연 TO가 기업별로 뽑을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개 채용을 해서 경쟁을 붙이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전문연 지원자라고 하더라도 학벌 좋은 사람이 우선으로 뽑힐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한 서울 수도권 내에 위치한 기업의 전문연 지원은 경쟁률이 세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지방에 위치한 기업연구소는 정원이 미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또한 아셔야 할 점은 석사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중소기업 회사 한번 잘못 들어가면 회사 다니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또 나올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꼭 명심하시고 되도록 많은 준비를 하셔서 좋은 기업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군대 가기 싫으니 전문연구요원이나 해야지 이라는 썩어 빠진 마인드로 접근했다가는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 기업 검색 웹사이트는 아래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박사전문연구요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석사 졸업 이후 박사과정에 진학해도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이 가능하고요. 석사 1년 마치고 석박통합으로 가더라도 편입이 가능하고 아예 대학원 입학부터 석박통합과정으로 입학해도 편입이 가능합니다. 박사 졸업에 필요한 교과로 인정되는 과목들을 다 듣는 게 박사 수료라고 말하는데요. 수료를 마치게 되면 비로소 박사 전문연 편입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박사 수료까지는 전문연 카운트를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연구를 하지 않고 수업을 듣는 기간이라고 병무청에서는 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실제로는 지도 교수님의 명령에 어마어마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또한 수업도 엄청나게 듣고 있을 테지만요. 여하튼 박사 수료는 대부분 대학원 입학 이후 약 2년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되고 이후에 박사 전문 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박사 전문연 편입 이후에는 석사 취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열심히 사고치지 않고 연구를 열심히 하면 군 문제가 해결됩니다. 대부분 박사 과정은 최소 4년은 해야 졸업시켜주기 때문에 박사 졸업할 때쯤이면 병역 문제는 모두 해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박사 전문 연구요원의 편입도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일반 대학교 케이스의 경우 정해진 TO가 있고 경쟁을 통해 자신의 TO를 따내야 합니다. 경쟁은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영어 탭스 시험 플러스 한국사를 보게 됩니다. 경쟁을 통해 자신의 TO를 따게 되면 비로소 전문연으로 편입되어 3년 복무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이 경우 35세 이전에 의무종사 기간 3년을 마칠 수 있는 나이까지는 계속해서 전문연 편입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이 제한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박사 수료 이후 실패 기간이 계속해서 늘어날수록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박사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TO를 가지고 대기업 등의 연구기관으로 취업할 수밖에 없겠죠. 즉, 박사 이후 해외 유학 등은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대학교와는 달리 과학기술원 케이스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과기원 소속 대학원생들은 일반 대학교와는 달리 무시험으로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대학교보다는 조금 상황이 낫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최근 과기원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과기원별 TO도 정해졌고요. 그 속에서도 학부별 TO가 또 정해져 있고 대부분 TO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TO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기원별로 또 학부별로도 선발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학부는 생년월일 순으로 커트해버리거나 또 다른 학부는 학점 플러스 탭스 성적 순으로 선발하는 곳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밀리게 되면 한 학기 이후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이 되게 되고 그 또한 밀리게 되면 계속해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늦어지게 되는 방식인 거죠. 네, 오늘의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역을 다녀왔기 때문에 현역의 장단점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현역은 장점도 많지만 현역 그 자체가 매우 큰 단점이기 때문에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는 제도임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저 때는 현역이 1년 10개월 정도였는데요. 육군 기준으로. 현재는 1년 6개월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급여도 엄청나게 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은 안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것은 뭐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연구요원의 TO를 따내는 것 또한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딜 가든 먹고 살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론은 자신의 경쟁력, 진짜 실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학점 관리 및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이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궁금하신 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